21년 전 제주 원명선원에서 벌어진 대규모 회불 사건의 개신교 측 대표자들이 21년 만에 사찰을 찾아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임관한 군승장교들의 예방을 받고 격려했습니다. 이용표 신임 서울경찰청장에겐 경찰관의 공정한 공무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지도 제작 사업이 마무리돼 현장 활용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신행 결집대회를 통해 미래 포교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종단본 불교성전 편찬이 목차 구성에 이어 주제별 경전 선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현대적 불교성전의 모습을 조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1998년 제주 원명선원에서 벌어진 대규모 회불 사건의 개신교 측 대표자들이 21년 만에 사찰을 찾아 공식 사과했습니다. 종교 간 화합과 갈등 치유가 절실한 우리 사회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원명선원장 대요 스님이 가려진 천을 걷어내자 21년 전 참혹했던 기억의 순간들이 드러납니다. 부처님 목은 잘려나가고 부처님 어깨는 으스러져 당시를 상상하면 여전히 공포가 밀려듭니다. 1998년 6월 26일 새벽, 개신교 근본주의자로 세뇌된 맹신자가 원명선원 대웅전에 난입해 삼존불과 화강암으로 제작한 불상 1000개 가운데 750여 구를 훼손했습니다. 대요 스님은 그때 받은 충격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고 회고했습니다. 너무 그냥 막 아찔해가지고 이건 입이 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상을 못하죠. 그게. 그래서 그때 천불 중에 750불이 전부 목이 나가고 또 이제 그 삼존불 이런 불상 이제 큰 불상이 이제 손상이 입어가지고 이렇게 내둥기로 쳐지고 이래서 입이 열리지 않고 생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이 사건으로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경재 총무가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사과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원명선원은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1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제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인 이상구 목사와 임원들이 원명선원을 방문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국 교계에서 불교계에 사과는 했지만 실제 우리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과는 유감을 표현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가서 유감과 사과를 표현하고 좀 서로가 좋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는 그런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는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최근 들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종교 대표자 간 교류가 21년 세월을 뛰어넘은 사과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 2013년 창립 이후 해외 문화 탐방을 통해 지도자 간 소통이 장이되고 있고 2015년부터는 평화음악회를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더욱 이제 이런 종교 지도자 연합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서 우리 제주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지금까지 하는 영역만이 아니고 좀 더 폭넓게 이런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들까지도 확대해서 좀 해 나간다면은 우리 제주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도 되고 개발도 되지 않을까. 원명선원은 회불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시 훼손된 불상을 영구히 보존해 후손들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을 염원하며 이뤄진 이번 개신교 대표자들의 사과와 원명선언의 용서는 종교 간 화합과 갈등 치유가 절실한 우리 사회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국보 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 해설서인 해례본을 둘러싼 정부와 개인의 소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례본의 원소장처로 알려진 안동 광흥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 등을 기록한 해설서로 국보 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 해례본 가운데 하나로 경북 상주에서 발견된 상주본의 소유권을 둘러싼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고서적 수입 판매상인 56살 베이키 씨가 훈민정음 해례본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배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자신이 소유한 훈민정음 해례본 가운데 하나인 상주본에 대해 문화재청이 반환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앞서 배 씨는 지난 2008년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 씨 가게에서 고서적을 사면서 훈민정음 해설서 해례본 가운데 간송미술관 소유 해례본 이후 처음 발견된 상주본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본래 소유자였던 조 씨는 지난 2012년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기로 하고 숨졌습니다. 이후 배 씨는 상주본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은 절도가 아니라도 상주본은 조 씨가 국가에 기증한 만큼 문화재청 소유라고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회수하는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배 씨가 상주본의 소재를 여전히 밝히고 있지 않아 당장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배 씨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와 1,000억 원을 받아도 상주본을 국가에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가운데 하나인 상주본은 지난 1990년대 말 천년고찰 안동 광흥사 나한상의 복장 유물로 처음 발견됐지만 문화재 도굴꾼 서모 씨가 이를 훔쳤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광흥사가 오랜 기간 보관해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동 광흥사는 세종 당시 한글 창제의 주역인 신미대사의 제자 학조 스님의 출가 사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 원소정체라고 알려졌던 조씨 에 의해서 국가로 환수됐던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바로 이제 이 광흥사의 원보 원소정체이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 광흥사 주지이자 조계종 호법구장 범중 스님은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에 기여한 광흥사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고 최근에는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오는 24일 개봉하는 나란 말싸미의 제작 과정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정부와 유네스코가 한국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이병현 주 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와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한국 유네스코 간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유산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 연구 교육 정책 개발을 담당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난 1일 임관한 군승장교 10명의 예방을 받고 청년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불교 발전의 주춧돌이 되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수행자의 본분인 상구벌이 하화중생을 실천하며 국방의 의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배석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스님도 군승들에게 군 정신전력 강화와 군 포교를 위해 열심히 정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육해공군 군법당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게 될 신임 군승은 육군 7명, 해군 1명, 공군 2명 등 모두 10명입니다. 군승 장교들에 이어 원행 스님은 이용표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예방을 받고 경찰관들의 공정한 공무집행을 주문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경찰관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질이 또 국민들도 그러긴 한데 이게 법을 잘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경찰관이 또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에 이 청장은 경찰관들이 공정하려면 깨끗한 것들이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그런 경찰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좀 이렇게 이제 어려운 경찰이 되자.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뭐 신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때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경찰이 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공정한 경찰이 되자. 또 경찰은 모든 민원의 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기도 하다며 현장에 어려움이 많긴 하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부산 해동고등학교 법인인 영축학원 이사장에 추대됐습니다. 학교법인 영축학원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현문 스님의 이사 등재와 이사장 추대를 결의했습니다. 이사회에는 영축학원 이사이자 오는 18일 제40대 동국대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하는 법산 스님 등이 참석해 현문 스님을 이사장으로 추대하면서 격려했습니다. 방장스님께서 모든 것을 통도사에다 내려놓겠다. 그래서 주지 스님을 당연직 이사로 추천을 하고, 그래서 이사장까지도 통도사에서 주관을 해야만 학교 발전과 현문 스님의 임기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고 고불식은 다음 달 중 통도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들 선배 스님들이 어렵게 학교를 창립했듯이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좀 영축학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988년 5월 설립된 영축학원은 그동안 영축총림방장 성파 스님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다 지난 5월 신임 통도사 주지로 취임한 현문 스님이 이번에 2대 이사장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3년에 걸쳐 진행한 이른바 포교지도 제작 사업을 올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현장 활용에 들어갔습니다. 포교원은 산하 모든 단체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행 결집 대회를 통해 미래 포교 전략도 세울 계획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2016년부터 시작한 이른바 포교 지도 제작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전수조사처럼 불자 인구와 연령, 성별 등이 일목요연하게 지역별로 파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올 하반기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저희 분석해낼 수 있고 또 포교의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연구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대 포교원이 출범과 함께 내세운 신행 혁신 운동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교원은 각 단체들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 이들 단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큐베이터식의 조직 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포교원뿐만 아니라 각 단체들이 현재 포교원에서 연계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진한 그러한 그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단체들에게 득인지 실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최근 조계종의 변화를 주도할 새 기구인 화합과 혁신이 워크숍에선 포교원이 행정포교에 집중돼 있다며 전향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포교원은 이러한 포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16년에 출발한 7대 포교원의 신행혁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함께 모여서 모색할 수 있는 신행 결집대회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좀 논의하고 또 우리 종단의 포교의 내일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축제 분위기로 한번 만들어서 결집하고자 합니다.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전담하는 지도자 양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조계종 7대 포교원이 포교 지도 제작과 신행 결집 대회를 기점으로 포교 발전에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단 차원에서 처음 추진하고 있는 종단본 불교 성전 편찬이 목차 구성에 이어 주제에 맞는 경전 선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요즘의 언어로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 속에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 성전의 모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총무원장 원행스님 체제의 조계종 제36대 집행부는 통합종단 출범 후 처음으로 종단본 불교 성전 편찬에 돌입했습니다. 그만큼 책무가 중요하시고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서 빠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훌륭한 성전이 편찬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불교성전 편찬추진위원회 기획위원장 정인 스님은 불교성전의 틀을 이루는 목차가 완성됐다며 편찬 작업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10월 봉정을 목표로 부처님의 생애와 위대한 가르침, 자비보살의 길, 불국토 구현 등 각 장에 맞는 경전과 내용을 가려 뽑아 올 연말까지 초고 편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편집까지 사실은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아주 지금 촉박한 상황입니다. 내년 초부터는 이것을 윤문하고 전체 편집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조계종 불교성전 편찬추진위원회는 전문위원과 상임위원, 기획위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경전 선별과 윤문 등 집필을 하고 종단 스님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상임위원회는 감수 역할을, 기획위원회는 행정 지원 속에서 편찬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첫 불교 성전이 100%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는 없더라도 연속성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종단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불교 성전이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5년 뒤나 10년 뒤에는 다시 논의를 거쳐서 그 시대에 그 당시 현재에 맞는 쪽으로 이렇게 정보를 해나가고 다시 수정을 해나가고 그때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여러 차례 개별회의를 거쳐 목차를 확정한 연석회의에서는 종단본 불교 성전이 요즘의 언어로 고등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정도로 쉽게 편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이 모아졌습니다. 요즘의 언어, 요즘의 문장, 요즘의 사람들의 사고 체계에 맞게끔 이게 번역이 돼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읽어도 읽어지고. 불교 성전이라는 자체하고 불교 계율이라는 자체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불교 성전이라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고등학생이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당초 포견본으로 출발한 불교 성전은 종무회 등을 거쳐 종단본으로 확정된 상황이어서 내년 봉정에 앞서 중앙종의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옮길 종단본 불교 성전은 이북과 앱 등 최신 기술로도 구현될 예정이어서 그 확장성은 발간 이후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불교 성전 편찬 추진위원회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대구의 한 스님이 도심 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매주 등산로에서 삼보일배 수행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5km 거리의 등산로에서 벌이는 삼보일배는 지금까지 2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서쪽 끝 종점인 문양역. 이곳 문양역을 둘러싼 마천산 등산로에서 한 스님이 삼보일배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복과 등산화, 지팡이를 갖춘 다른 등산객과 달리 스님은 맨발로 먼지를 막기 위한 마스크만 낀 채 등산로를 따라 삼보일배를 이어갔습니다. 마천산 삼보일배의 주인공은 바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자리한 불광사 주지 해선 스님. 스님은 신도시에 포교당을 설립한 다음해인 지난 2016년 11월 6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삼보일배 정진을 이어왔습니다. 해선 스님은 2년 8개월여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천산 삼보일배 정진을 쉬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도심 포기의 원력을 세우고 수행 정진의 한 방편으로 삼보일배를 시작한 겁니다. 스스로 지은 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고, 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참여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마천산 등산로 5km를 산보일비로 정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 30분가량. 간혹 불자들이 스님의 정진에 동참하기도 하지만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걷기도 힘든 곳을 산보일비로 정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고 나면은 그만큼 머리가 맑고 개운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시간이 다시면은 또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해보시면은 많은 것을 느끼리라고 믿습니다. 스님의 산보일비를 지켜본 불광사 신도들도 등산객이 많은 날이면 차 공양 봉사에 나섰습니다. 아이스박스와 물통, 탁자 등을 지고 산에 올라 보이차와 커피를 나눠주며 사찰을 홍보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스님이 처음에 하신다 할 때는 우리도 좀 아이고 하시겠나 생각을 했는데 스님이 그래 마음을 잡수셨다 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3년째 하고 계시니까 대단하시죠. 스님 하시는 거 보고 모두 다 이제 많이 감동을 받으셨지. 스님의 산보일배 정진에 힘입어 포교당 설립 당시 단 2명에 불과했던 신도수는 이제 8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혜선 스님은 불광사를 도심 속 수행도량으로 만들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절이라 그러면은 단순히 어떤 기복 위주로 많이 다니고 또 전통 사찰 위주로 많이 다니고 오래된 절을 많이 찾고 천년 고찰을 찾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교당은 사실상 외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수행 위주로 도량을 꾸며야겠다. 혜선 스님은 오는 11월 5일 마천산 산보일배 3년 결사를 회항합니다. 하지만 수행으로 모범을 보이며 도심 속 포교에 앞장서겠다는 스님의 다짐은 결사 회항 후에도 굳건하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조계종이 스님들의 재교육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의 승려 연수교육은 승가결사체 전법 교화 활동 연수 인증, 인증교육 연수, 강좌형과 순례 연수, 자원 봉사 활동 등으로 올 하반기에는 강좌형과 순례 연수 24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오는 22일 강목 스님의 아비담바 길라자베를 비롯해 다음 달 현천 스님의 수행과 요가, 지안 스님의 개송으로 읽는 화엄경 등의 강의가 열리며 이 같은 강좌형 연수는 대부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최원형 불교 생태 콘텐츠 연구소장의 강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30년차 이상의 종사, 명덕 스님들을 위한 종단 최고 지도자 특별과정이 제주도에서 진행됩니다. 하반기 순례형 연수 프로그램 가운데 국내는 경주 남산순례, 북한불교 순례, 가야불교 순례가 진행되고 해외는 티벳과 러시아, 남인도, 파키스탄 순례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전통적 가족의 해체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갖가지 문제에 노출된 개인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젊은 층과 노년층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1인 가구 증가와 우리 사회 대책을 집중 토론합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의 1인 가구는 561만 가구로 전체의 28.6%입니다. 지난 2000년보다 2.5배 증가했고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추세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가족 해체 등으로 독립한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고 중년층은 이혼율이 높고 또 노년층은 고령화가 진전되며 사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인 가구 증가로 개인들이 겪는 안전과 복지,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빈곤층과 상황이 다른 젊은층, 노인층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등이 주된 화두입니다. 그 사회가 해체되면서 이제는 말없는 1인, 이거를 영어로 lonely crowd, 고독한 군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독한 사람들이 만나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제대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패널들은 향후 1인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면서 빈곤 계층과 젊은층, 노년층 등의 맞춤형의 참신한 정책들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제 1인 가구인데 소비 능력이 많고 이런 건 보통 이제 젊은 층들, 이제 직장을 다니는 젊은 층들의 상황이고 이제 1인 가구의 이 이질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소득이 높지 못하거나 혹은 노인 가구인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에 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약간 그 이질성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1인 독거 가구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 자체가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중첩된 그냥 정책 대상이 살고 있는 주거 유형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그런 굉장히 열악한 안전 반범에 취약한 동네 환경을 정비하는 것, 그 두 가지 환경이 조금 정비가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1인 가구의 고립감에 따른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큰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선양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김수환 교수는 독거 노인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유연한 사회가 되길 주문했고, 윤정원 매니저는 1인 가구에 맞춘 사회 제도와 인프라 확충을 주문했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제들이 변하고 있다면서 1인 가구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이해심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총균쇠의 저자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의 최대 장점으로 한글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글이 워낙 뛰어나기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문자 체계는 무엇인가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고 극찬했습니다. 한글하면 세종대왕을 먼저 떠올리지만 한글 창제 숨은 주역은 신미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곧 개봉할 영화 나란말싸미가 한글 창제 숨은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니 영화를 통해서나마 잊혀진 역사가 세간에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7월 16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